오늘은 확률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뜻. 학습 목표. 확률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은 확률의 뜻을 합니다. 먼저 확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옛날에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전체 사건분의 해당 사건. 이거를 그 비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죠. 우리가 실제로 수학적 확률이 있고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는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사위 던지면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전체 6가지 중에서 짝수 2, 4, 6 해서 어우 깜짝아. 재난 문자. 우리 딸 핸드폰에서 2, 4 네.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동영상이 끊어졌어요. 2, 4, 6 해서 3가지 6분의 3의 확률. 이건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 왜 그러냐면 실제로 내가 주사위를 6번 던져서 그 중에서 3번이 2, 4, 6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쵸? 주사위를 계속 던져. 막 1만 계속 나올 수도 있어.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주사위를 계속 던져가지고 내가 끝없이 계속 던진다면, 밑에 던지는 횟수를 무한히 계속 던진다면 2분의 1에 점점점 가까워져 갈 것이다. 이거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여기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어떤 용어가 있냐면 1번 이런 게 있습니다. 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 우리 국어사전적으로 뜻으로 그냥 생각하면 돼요. 교과서의 43페이지에 보면 실험이나 관찰 이런 걸 시행이라고 합니다. 실험이나 관찰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그 두 번째 보면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본 공간이 뭐냐면 자, 표본 공간 우리가 어떤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 이따 예를 들 겁니다. 어떤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표본 공간 중에서 이런 표본 공간들 중에 이거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집합으로 쓴다는 얘기지 지금. 집합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부분 집합. 이거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로 이루어진 사건. 그러니까 이런 부분집합, 표본공간 부분집합 중에 원소가 하나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근원사건이라고 합니다. 근원사건. 그러니까 사건들 중에 원소가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 이거를 우리가 근원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가 표본 공간이고 뭐가 시행이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1번 자 시행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사위를 던집니다. 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에요. 그런 실험 이런 관찰을 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표본 공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사위를 던짐으로써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1, 2, 3, 4, 5, 6 해서 6가지가 되죠. 그거를 집합기호로 1, 2, 3, 4, 5, 6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표본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게 있죠.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지만 짝수의 눈이 나온다. 짝수의 사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짝수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건 누가 있어요? 2, 4, 6 이렇게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원소가 하나짜리. 그러니까 1만 나오는 확률을 구하여라. 뭐 2만 나오는 확률을 구하여라. 사건이 1만 나오는 사건, 2만 나오는 사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걸 바로 근원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3 이렇게 해서 6까지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근원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문제 1번에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페이지 43쪽. 동전의 앞면을 우리가 H라고 하고, 뒷면을 T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 여기가 동전 2개를 던지는 시행이에요. 그럼 시행은 바로 뭐냐면, 동전 2개 던지는 거예요. 동전 2개를 던져라. 그럼 이게 시행이에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동전 앞에서 2가지, 뒤에서 2가지 해서 전체 4가지가 나오죠.
그럼 이거의 표본 공간을 구하여라. 그러면 표본 공간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문자 S라고 써요. 대문자 S는 거기에 보면 그 영어로 되어 있는데 샘플 스페이스의 약자로 맨 앞에 S를 쓰는 거예요. 표본 공간 S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둘 다 앞면, 앞, 뒤, 뒤, 앞, 뒤, 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시작 때 얘기를 안 했는데 이 확률화 통계에서 이 맨 뒷 단원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인기가요, 10대가 좋아하는 올해 이번 주 인기가요 멜론 차트 1위 뭐 이렇게 하면 그거 뭐 10대한테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멜론 차트 10대 순위가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10대들한테 다 물어보는 거를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하고, 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 이번 주 뽑자고 그 몇백만 원한테 다 전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대표 표집 집단을 뽑아. 대표 집단을 뽑아서 거기서 통계를 내. 그 통계를 낸 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체 10대는 이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교과서 맨 뒤에 나와요. 그게 이제 확률 통계의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표본 공간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사건이 있어, 사건. 사건이 뭐냐면 서로 다른 면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앞뒤, 뒤앞. 그러면 이걸 찾아라. 이걸 사건 A라고 하는데, 그럼 A라고 해봅시다. 서로 뭐 앞뒤, 뒤앞 이렇게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이 A의 사건을 뭐라고 써야 돼요? HT가 하나 있고 TH가 이렇게 하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시행, 표본 공간, 사건,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가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어서 이게 여기까지 써 있겠죠. 그럼 내가 지울게요, 이거. 번호는 5번에 이어서 써야겠네. 자, 또 하나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두 개의 사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홀수의 눈이 나오거나 소수, 약수가 두 개인 거 나오거나 이렇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이것 또는 이거 나오는 사건을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A 또는 B라고 하면 A 합집합 B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두 개 다 동시에 소수이면서 홀수, 이렇게 둘 다 해당되는 거는 교집합으로 표현하겠죠. AND.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는 합집합으로 표현하고, 이게 두 개의 사건을 이렇게 합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배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배반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A 사건하고 B 사건에 둘 다 해당되는 걸 찾아라 그랬는데 그게 공집합이야. 없어. 그러면 그걸 우린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주사위를 던져서 A는 홀수의 눈이 나오고 B는 짝수의 눈이 나와요. 그러면 홀수의 눈이 되고 짝수의 눈이 되는 걸 찾아라 하면 그런 아이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걸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있고 전체 사건 이렇게 있어서 교집합이 없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합에서 여집합이라는 게 있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를 뺀 나머지.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러니까 여사건은 사건 A가 있어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거. 이걸 여사건이라고 하고 기호로 A 여집합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그리면 전체 표본 공간이 S가 이렇게 있겠죠. 거기에서 A라는 사건이 이렇게 해당되면 이 바깥의 부분이 A의 여사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 자, 문제 2번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건데 동전은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그러면 표본 공간은 아까 썼지만 HH, HT, TH, TT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해당하는 사건을 찾으면 됩니다. 자,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HH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B. 적어도 한 개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앞면이 하나만 들어있어도 되죠. 그러니까 HH, HT, TH가 B가 되겠죠. B는 적어도 하나가 앞면, 얘는 모두가 앞면. 이렇게 되겠네요.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C. 그런 사건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짜리. 자, 그러면 1번. A 합집합 B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합치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겠네요. 왜냐면 HH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죠. B라고 써도 되고 그냥 이거를 그대로 써도 되겠네. 이게 되겠죠. 둘 다 앞면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거나 그거 안에 이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 사건과 C 사건의 교집합을 구하시오. A 사건은 둘 다 앞면, C 사건은 둘 다 뒷면. 그러면 그 공통되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A와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배반 사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B의 여사건을 구하시오. 그러면 B의 여사건. 적어도 하나가 앞면. 그 얘기는 하나가 앞면일 수도 있고 두 개가 앞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반대. 그거는 앞면이 하나도 없는 걸 찾아라.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C가 되겠네요. 둘 다 TT.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을 찾으시오 했습니다. 4번에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인 사건을 찾아라. 그러니까 두 개가 교집합이 없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A하고 C 배반 사건이죠. A, C는 서로 배반 사건이에요. 배반 사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으려나? B하고 C도 마찬가지죠. B하고 C도. B하고 C도 배반 사건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했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하고 그 시행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그 경우 수들 다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샘플 스페이스에서 앞에 S를 따다가 이렇게 대문자 S로 보통 씁니다.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해당하는 조건에 걸 모아놓은 걸 사건이라고 하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 다음에 이런 사건들 중에 원소가 하나인 거를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반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사건에 공통점이 없어. 경우의 수가 같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 공집합인 경우,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는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 여사건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 S에서 A를 빼버린 거. 그게 A의 여집합, 여사건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이 전체 확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